지난 시간에 구체적 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관념의 구체화가 무엇이고 또 구체의 관념화 또는 구체의 추상화, 그 연관된 개념으로서 주관적 변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속선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념과 구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중요해요. 일단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생각과 개념을 말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잖아요. 눈을 감고 딱 생각을 하면 그거는 생각이지, 눈을 뜨고 그 생각의 실상을 딱 살펴보면 없지 않습니까?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개념이고, 이러한 것들은 다 관념이에요. 관념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가 아닌 것은 다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관념의 대표가 마음하고 시간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거, 온몸에 흐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어요. 기억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음이라는 거, 시간, 현재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라고 하지만 현재는 지금도 흘러가고 바로 지금 또 흘러갔으니까 그거를 과거라고 이름 붙이고 현재라고 이름 붙이고, 오지 않은 것도 미래라고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개념화해서 언어로 다루고 있는 거, 이게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관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때 그 관념이 뭐고 구체가 뭐냐 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음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사랑, 평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만질거나 볼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관념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뛴다, 움직인다, 그리고 뭐 따뜻하다,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차갑다, 뭐 달이 보인다, 이런 자연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시청, 후미, 촉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을 보고 향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행위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사투리를 쓴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 딱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 속의 일, 그리고 추상적인 거, 또 어떤 개념, 이런 것을 관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시간이라는 대표적인 거, 이 마음과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는 이제 정서도 있고 감정도 있고 어떤 생각도 있고 하잖아요. 욕구, 이런 게 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 중에 하나가 관념의 구체화고, 관념의 구체화의 반대가 구체의 관념화 또는 구체의 추상화라고 한다. 자, 일단 요 개념만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이런 관념의 구체화나 구체의 관념화, 주관적 변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문학의 공부를 매우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요인이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실전 문제로 응용이 돼서 나왔을 때는 거기서 적용과 응용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필수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관념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 외에도 감정이나 정서 있잖아요. 정서, 요런 것도 마음의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뭐 욕구, 뭐뭐 하고 싶다,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입니다. 이게 다 마음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욕구가 갈망이죠. 그리고 이제 관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근데 요런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개념 같은 것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현상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라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다 개념이거든요. 언어로 된 개념이에요. 언어로 된 개념이고 시간 같은 것도 사실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 구획을 지어 지나가 버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개념으로 언어로 명명해 놓은 것이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몸에 흐르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딱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너의 마음을 내놔봐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 속에서 어떤 뉴런이나 신경세포가 연결된 시냅스라는 게 어떤 신경돌기에서 이어져 가지고 생각이 막 감정이 어떤 욕구가 왁왁 막 일어나고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막 꿈까지 꾸고 막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식이 멈추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눈 떠보면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평안이, 사랑이니, 뭐 분노니, 슬픔이니, 이것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건전한 생각, 창조적 생각, 망상적 생각, 감정, 욕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관념의 대표다.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만 된 거, 마음으로만 떠올려진 하나의 개념이고 변화하는 실체가 아니다. 그럼 실체가 뭐냐? 진짜 우리가 현상 같은 것도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실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게 기적입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실체는 계속 변화하죠. 변화를 계속 하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를 않아.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없는 것이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너무나 크게 변화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실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실체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막 제주도에 뭐 산 위에 보면 조개무지가 있잖아요. 원래 바다였다는 것이죠.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막 이 우주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뭐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이렇게 마음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딱 개념화해서 딱 표현한 거 그걸 이제 관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상은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이 실체라고 하는데 그 실체 자체도 사실은 망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명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착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다 착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체는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고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실체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다 환입니다. 사실 환상이에요. 착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시, 모든 게 다 착시인 거죠. 모든 게 다 꿈이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착시 하는데 착시라는 말 자체가 착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착시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 눈에서 들어온 모든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동공,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수정체인데 그게 빛이 굴절이 돼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다 환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문학 개념에서 말하는 관념과 구체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근본적인 어떤 변화하는 실체라는 진리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삶이 가짜고요. 전부 다 환입니다. 환타지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명상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삶 너머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영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문학 개념에서 말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그러면은 구체라는 것이 뭐냐? 그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해요. 물질. 이렇게 눈에 보고 들리고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물질. 이 물질을 이제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물. 인공물, 자연물.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물질 같은 거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감각, 오감, 시청, 후미, 촉각.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맛으로 느끼고 할 수가 없는 것을 관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 관념의 대표가 마음이라든가 마음 중에서도 어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생각은 없잖아요. 내가 생각이 불안하다. 근데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욕구, 이러한 마음,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의 대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관념이 아닌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물질, 몸, 감각, 이런 것은 관념이 아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념과 구체를 뚜렷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관념과 구체를 완벽하게 뚜렷하게 구별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구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감각 같은 것을 구체라고 하고, 구체적인 행위나 구체적인 대화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일체거든. 뭐 사물, 자연물, 인공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구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관념을 구체화한다. 이 말은 이제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구체적 행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그럼 마음이란 거는 관념이잖아요. 예, 이렇게 몸 같은 거는 이렇게 물질인데 마음은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만져줘. 마음을 어떻게 만집니까? 뭐 입술이나 뺨, 어깨를 만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만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 몸 전체에 온 신경 속에 마음이 그득그득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관념이에요. 실체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명명되어지는 거, 시간과 마음, 이게 관념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관념이니까 호수는 물질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언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공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관념의 구체화라는 이야기예요. 관념과 추상은 조금은 다르긴 한데 관념적인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념의 구체화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것을 관념화하고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학은 관념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을 구체화한 건데 그 반대는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관념화할 수도 있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관념화하고 추상화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깃발이 있는데 깃발은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죠.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감각이잖아요. 그럼 깃발은 나의 슬픔이다. 만약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때요? 깃발은 나의 슬픔이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펄럭이는 깃발을, 슬픔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관념이잖아요. 그럼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은 구체의 관념화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만 쉬었다가 주관적 변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